이택수, 박시영 두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네 번째가 원희룡이냐 황교안이냐 배틀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방송 할 때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을 거야. 자,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저는 천공 스승을 믿습니다. 야, 빵 먹고 시작해. 발상이 발라놓은 거야. 저 샀어요. 집에서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발사하면 진짜 맛있거든. 맛있어. 자,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당 마지막 슈퍼위크 때 성분 분석이 안 되는 10만여 명이 투표를 했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힘 책임당원도 17만 명이 늘었거든. 자연스럽게 신청한 사람도 있겠으나 혹여 그중에 민주당에도 들어왔던 그런 사람이 거기도 들어간 거 아닐까? 이런 우려를 윤석열 캠프에서 해요. 본인들이 한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래를 해. 셋 중에 하나 진짜 우려거나 페인트 모션이거나 세 번째는 윤석열 캠프도 모르는데 누군가 그렇게 해놓은 거지. 2차 컷오프 이후에 9월 달에 가입한 사람이 19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진입장벽이 안 높아요. 1,000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매우 낮지. 근데 9월 달이면 한참 홍준표가 잘 나갈 때예요. 윤석열의 홍준표 두 캠프 모두 적극적으로 모집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만 명이 한 달 동안 들어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20, 30대는 한 2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 60대가 거의 49%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젊은층이 구성비에서 높은 편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고령층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 당원만 들어왔겠냐. 뭔가 뭉치표가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때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위장당원 발언을 합니다. 과연 어디서 들어온 거냐. 여러 층들이 들어왔겠지만 저는 사실 무속인들을 믿습니다. 정상적인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홍준표가 승리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추세나 비호감도가 낮죠. 그리고 본선 경쟁력이 높죠.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과연 민심의 흐름만으로 결정되는 선거 구조냐. 이 면에서 투표가 핵심이지.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윤회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거죠. 혹여 민주당처럼 한 10여만 명 성분 분석이 안 되는 그런 집단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친윤석열 표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무속을 그렇게 신뢰하시진 않았는데. 신뢰 안 합니다. 힘을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택수 대표는 그게 아닐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최근에 입당한 19만 명들 중에 2040은 44% 정도 되고 그 중에 80%가 남자예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문화일보 엠브레인 조사를 보면 남성은 윤석열은 29%에 불과하고 홍준표가 49%예요. 2040은 그보다 더 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된 다음에 또 입당한 10만 명이 있습니까? 총 29만 명의 이 당원들은 이준석 당대표가 됐을 때의 28만 명과 분명히 다른 성격에, 물론 이제 무속인들 힘에 의해서 들어온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걱정이 좀 되시죠? 네. 물론 걱정이 돼요. 지금 방송 나갈 때 댓글 지금 저는 아주 아찔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오후 2시에 이미 발표가 됐고. 아니, 저는 줄곧 홍준표를 응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돼도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 마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오마이뉴스 리얼미터의 로우 데이터를 갖고 제가 나름 시뮬레이션 해본 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60%, 무당층이 한 40% 정도의 비율로 혼재가 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성비는 2040에 한 80% 가까이가 남성이라는 가중을 줘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대략 5에서 10%포인트 사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겨요. 문제는 민심이에요. 지금 당원 투표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당원 근데 투표를 그러니까 10%밖에 못 이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10% 이내로밖에 윤석열 후보가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 민심은 최근에 발표된 국민의힘 경선 룰대로 한 조사 4개를 모른 뭉답을 빼고 두 후보의 격차를 했더니 홍준표 후보가 대략 10%포인트 앞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신승을 하겠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네. 당원 투표를 이택수 대표는 10% 이내라고 보는 것이고 박시영 대표는 그보다 훨씬 크게 보는 것이고. 네, 15% 이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속인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모바일 투표가 54%를 기록했는데
지금 녹화 시점에 내일까지 10%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64, 5 정도에서 아마 투표율이 마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ARS 투표 쪽은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투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지지층이 홍준표 지지층보다는 결속력이 강하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존 당원들은 예측된 범위 내로 나올 거고 관건은 신규 당원인데 신규 당원에서는 무속인의 냄새가 난다. 월화는 모바일 투표입니다. 이거는 2040 세대가 익숙하고 여기에 투표율이 높았을 때 홍준표 캠프는 좋아했죠. 55%가량의 투표율이 나왔고 65%, 그러니까 37만 명 정도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31만 명의 월화 투표에는 홍준표 후보가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요일, 목요일 날 투표한 6만 명 정도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강세일 건데 홍준표 후보 쪽에서 65%가 넘지 않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ARS는 고령층이 많이 하니까. 네. 나는 그 역급이라는 표현 웃겨요. 민주당은 항상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었어요. 아니, 민주당이 67%예요. 문 대통령 때는 더 높았고 이번에는 67%거든요. 무슨 역대급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역대급. 마치 우리 정치사상 역대급인 것처럼 아니야. 민주당은 항상 그보다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민심과 당심의 중간 정도에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택수 대표가 마치는 걸 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난리 나지. 홍준표 후보가 만약 확정이 되면 당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습니다. 분열이 되고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도울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윤석열 후보는 가처분 신청하고 탈당한다고 봅니다. 윤석열은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후보가 안 되면. 무조건 대선에 나가야 돼요. 어느 쪽에서 하든 만약에 신승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마 후유증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예상외로 큰 격차로 이기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만약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탈당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예상보다 더 큰 격차로 이긴다고 나는 전망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5% 이상이 이길 거라는 거죠? 아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전망보다 더 큰 격차로 이긴다고 보긴 하나,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잖아?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가장 먼저 가처분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로? 그 10만 명. 위장당원? 그 위장당원이 있다라든가. 이 양반은 대선을 못 뛰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죠. 그거.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대선에 나가야 돼요. 이인재법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탈당할 거라고 봐요, 난. 왜냐면은 이 양반은 여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니, 만약에 탈당을 하잖아요? 사법 처리 가능성이 커졌을 때 보호막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국민의힘이라는. 그래서 이 양반이 국민의힘을 믿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아무도 안 믿어. 안 믿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도구로 쓰고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발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정 없어. 서로. 아니, 서로가 서로 필요한 존재지. 근데 자기가 후보가 안 됐을 때는 아무 존재가 아니거든요. 기다렸다가 2년 있다 국회의원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살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나가야 돼. 나가서 어떻게 활로를 개척할지는 난 모르지. 난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이현주 선대위원장 오늘 뉴스공장에서도 인터뷰했지만 그 녹취 파일도 이제 접수가 됐고 법적인 문제를 삼을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홍준표 캠프에서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석패를 했을 경우에. 는 이게 자기 정치 일정이 끝이에요. 시비를 걸어서 뒤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삼키고 끝날 거예요. 보수 커뮤니티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면 살벌하다는 거예요. 거기 살벌해. 분위기가 살벌하대요. 홍준표 지지층과 윤석열 지지층은 서로 물과 기름이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윤석열 후보가 되면 우리 이택수 대표는 한국에 있기 어려울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되면 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홍준표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 이 방송이 나갈 때는 결론이 나 있어. 그래서 편집은 누가 더 바보같이 보이나. 아니, 그럼 본인이 5% 이상 윤석열 이긴다. 그럴 때는 살리고 내 거를. 그때는 살리고. 편집자잖아요, 편집자. 자, 이거를 보실 때 이미 결론이 난 다음에 이걸 보실 테니까 더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편집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죽는 거야, 이제. 오징어 게임입니다.
아니 그리고 정봉주 의원은 홍쪽 걸었다는 거죠? 정봉주 의원은 오늘 녹화하기 전에 전화 와서 밀다가 표가 될 떨어진 거야. 건데 이 박시영 대표 바보처럼 왜 자꾸 윤석열 된다 그러냐. 아니 정봉주 의원은 오세훈이 최종 후보로 된다고 밀었던 사람입니다. 믿을 게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김어준 총수도 윤석열 예측한다고 하면서 항상 틀린다. 이런 자, 하여튼 이 동네 선수들도 의견이 갈려요. 맞아요. 그거의 성향대로라면 가능한데 결과를 바꿀 만큼의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야. 새로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종이당원 많이 모집하긴 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막 동원해가지고 종이당원 막 집어넣는단 말이야. 집어넣긴 넣었어. 근데 집어넣은 것보다 더 많아 지금 숫자가. 어디서 왔지? 두 사람의 운명에 걸렸다. 누가 이정재가 될 것인가. 내가 우리 편집할 때 바보 띄워줄게 말했잖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